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려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고 우리 실생활에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한 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모모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자, 지난번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기억합니까?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예. 이 언어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내가 생활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것을 이용할 줄 알면은 우리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다 죽을 거라고 이 삶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둥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항상 내 자신도 미워하지만 남도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쭉 훑고 지나갈까요? 예. 우리들의 삶은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죠, 관계가. 아무도 안 만나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정의 은행 계좌. 그죠? 기억납니까? 예, 이걸 이제 우리 감정이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출금, 입금 이렇게 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자, 한번 뒤로 넘어가면은 또 나올 거예요. 야, 자, 감정은행 계좌에 입금을 어떻게 해서 시키는가? 그 입금시키는 방법이 칭찬, 관심, 배려, 인정,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기. 이게 이제 입금입니다. 이게 즉 사랑의 5가지 언어 사용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입금이 많이 돼 가지고 잔고가 많으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또 따뜻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믿고 따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입금의 잔고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출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잔금을 입금을 시켜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없애버리느냐, 다 낭비해버리느냐, 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비난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비난하거나 무관심을, 남이야 죽든 살든 무관심한 것, 제 중에 제일 큰 죄가 무관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 그 다음에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 하는 자신도 기쁘지 않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에 서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럼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신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하고 차가운 관계,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늘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형성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참다운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삶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내 삶이 메마르고 흥미와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죠? 예.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또 좀 느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의 6가지 적립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야 됩니다. 이해심을 키우는 것. 그 다음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 건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무관심하는 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인다. 그 다음 약속은 꼭 이행해야 됩니다. 정립시키는 방법이. 그 다음에 언행일치,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지한, 내가 잘못해서 인간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지하게 내가 사과할 줄 아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기대의 명확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확실하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을 때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은행 계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대치가 높은 것만큼 실망이 큽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하기 겁이 나서 기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그대에게 했는가, 그대에게 기대했는가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내가 기대치를 너무 높였구나. 아, 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요거만큼 하라고 요구를 했구나. 그럼 답이 나옵니다. 자꾸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그냥 안 하고 지난번에 연결해서 싹 넘어가 버리면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여기서 내가 활용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 제일 처음 5가지 언어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가 여러분들 내어준 거 어찌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봤어요, 여러분들? 테스트 해 봤습니까? 해 봤어요? 저도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내 사랑, 내가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무언가 하는 내가 2가지 딱 나도 찾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처음 인정하는 말. 남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힘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이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 데서 많이 좌우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요셉 씨가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요셉 씨는 참 충실해, 기도도 많이 하셔 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요셉 씨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셉 씨 같이 인정을 막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막 비난을 하면은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충족시켜 주려고 그런 것을 택할 때에 서로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문제는 인정하는 말. 저는 딱 보니까 인정하는 말, 이 욕구가, 사랑의 언어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면서도 식사하면서도 각 다 핸드폰 들고 히히히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걸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그 말 너머에 무슨 뜻을 표현하는가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 표정을 내가 보면서 아 어떻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요게 함께 있는 겁니다. 공간만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즘 가족들 보면 함께 한 가족이 아니라 어떤 데 보면 하숙생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은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 좋아합니다. 내가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고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그분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선물할 수 있어서 사랑받는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 이 봉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때 가서 봉사하고 또 내가 좀, 내가 이거 좀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 내가 어떤 막 힘들게 뭘 할 수 있을 때 나와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럴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면 부인이 막 요리하려 집안 청소하려 너무너무 바쁜데 남편이 눈치를 탁 채고 청소를 샥 해주면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는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부인이 딱 그걸 이제 눈치채가지고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좀 힘들어도 싹 해줄 때, 부인이 나를 참 사랑한다. 우리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말은 표현을 해서 부탁은 못해도,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말 안 해도 와서 싹 도와줄 때, 그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잡고 막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뭐 안아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줄 때,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해줄 때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이 인정하는 말하고 봉사더라고요. 제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를 사랑할 때도 우리 가족들을 봐서도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요거다. 예를 들면은 내 사랑의 언어가 이 인정하는 말하고 봉사인데 누가 그냥 막 스킨십을 한다. 딱 싫거든요. 안 그렇게 해서요?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내가 수녀님 사랑하니까 그냥 그냥 선물을 한 것 줘야지.
이게 이제 그 사람 사랑법인데 내 사랑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려고 노력할 때 따뜻한 사랑이 형성이 됩니다. 안 어렵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하나하나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첫째, 제가 인정하는 말이라 했지요. 첫째 언어가, 그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은 뭐냐? 아주 소소한 칭찬. 아주 소소한 거 그냥 이렇게 좀 자세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표현이 인색해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참 잘했다 칭찬해주는 게 좀 인색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남편이 딱 출퇴근해가 와서 반찬을 이렇게 딱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데 우리 부인 최고야. 반찬 이거 너무 맛있게 했어. 참 좋다. 너무 맛있네. 최고 인류야. 이러면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수고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칭찬, 그 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 조그마한 게 이런 게 있어도 격려를 해줄 때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하나를 이렇게 딱 해냈을 때에 와 우리 아들 최고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부모다 하고는 자식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길을 못 팹니다. 창의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격려, 그 다음에 지지해 주는 거.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같으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이것도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함께하는 언어가 가버렸네. 제가 넘겼습니까? 왜 그래? 이거였죠? 아니 내가 할게. 그니 가만히 있어. 둘이서 같이 해서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위로의 말. 거기다 하라고? 위로의 말. 오늘 참 수고 많았네. 고생했어. 또 너무 힘들었지. 이런 위로하는 말.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메마른 집에는 찬바람이 쌩쌩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헐로 넘치는 집일수록 따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어. 이거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언어가 뭐였냐면, 함께 하는 시간. 어떤 게 있느냐? 집중하는 대화. 서로가 서로를 집중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막 서로 내잘났다고 막 자기 말만 이렇게 냈으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대화가 하면은 서로의 교류를 느끼기 위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따뜻한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가지면서 대화하는 것. 예,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는 활동. 뭐 꼭 대화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풍을 간다거나 어떤 뭐 놀이를 간다거나 또 뭐 어떤 뭐 쇼핑을 간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함께 할 줄 알 때. 그 다음 부부싸움의 기술이 이제 여기서 늡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진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건설적으로 합니다. 파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을 어떤 사람은 자랑처럼 우리는 뭐 결혼해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건 순 엉터리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들은 보통 부부 싸움 할 때에 밑바닥에 이렇게 딱 눌려놨던 말들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보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부싸움의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표출하기. 이 분노를 그냥 딱 누르고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 나에게 어떤 참 섭섭하게 했다. 화가 났다. 그러면은 저녁밥 맛있게 해서 식사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좀 앉아갖고,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 굉장히 섭섭했어.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었어. 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진하게 느꼈어.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할 때에 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어느 남편이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고 강박해서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노 표출하는 것도 이렇게 건설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둘째는 바로 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은 건설적이고 화목한 사랑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 이거는 바로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 각자가 스마트폰 켜갖고 게임하고 다른 드라마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관심스러워. 그래서 그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함께 있는 거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는 것도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참 우리 삶에 있어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 하는 게. 근데 이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어떻게 한 방을 매기지?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말하려고만 노력합니다. 하답답해서 기계들도 요즘 막 말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시선을 여기처럼 고정시켜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눈과 눈빛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현대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딴짓 부리고 있는 것, 딴전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굉장히 좀 고뇌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호호호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바디랭귀지 뭔지 아시죠? 이 몸짓을 하는 행동 있잖아요. 말하면서. 그죠? 이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랭귀지가 세계 언어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 가서 그 나라 말 모르면 우리가 바디랭귀지 쓰잖아요. 예. 하느님이 주신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막 이렇게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딴 생각하다가 그 말을 딱 가로막고 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 대화하기 싫어지고 그냥 멀어집니다. 마음이.
예, 잘 따르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와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몸에 난 상처는 과거에 난 상처라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여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가 조금 아물었지요. 아물었지만은 이 큰 상처 입은 부위에 내가 이렇게만 스쳐만 가도 어떤 때 아픕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아주 깊숙하게 아프게 받았는데 똑같은 어떤 비슷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굉장히 거기가 또 아픕니다. 시간이 많이 지냈어도. 예. 그래서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지금까지도 속상할 때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옛날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가 한스럽게 쏟아냅니다. 왜? 너무너무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그 할머니 그냥 막 오락가락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온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고 다 공감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들어보면은 막 그래 하는데 부인이 막 이제 막 상처를 남편에게 크게 받아갖고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참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따뜻하게 그걸 인정해주고 사과하면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그까짓 걸 그렇게 집에서 밥만 먹으면서 뭐 그까짓 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들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만들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럼 또 상처가 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